솔직히 회사에 결근을 하시면서 어떤 인사명령을 거부하시는 것은 일단은 위험한 방법 중 하나예요. 리스크가 있습니다. 결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제가 지금부터 드린 말씀을 좀 잘 들어보셔야 되는 거고. 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오늘은 인사명령, 인사명령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인사명령이란 게 참 포괄적이긴 해요. 이 성격을 왜 알아야 되느냐? 인사명령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이 성격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거 까딱 잘못하면은 인사명령을 통해서 내려온 것이 여러분들 근로 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거나 여러분들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당할 때 많이 쓰입니다. 약간은 이게 수준이 되게 높은 수준이에요. 높은 수준의 사용자가 거는 트릭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흔히 제가 작은 회사에서 이 방법을 쓰는 건 많이 못 봤는데, 보통 이제 큰 회사나 중견기업급 이상 회사에서는 이 정도의 컨설팅을 합니다. 어떠한 명령을 통해서 노동자가 동의하도록 유도를 하거나 또는 그렇게 보이게 외관을 만들어서 노동자한테 불이익 처우를 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좀 해볼까 해요. 저희 의뢰인 중에 한 분이 이제 인사명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인사명령 제가 이따 설명드릴 건데, 뭐 일단 사용자에 의해서 내려오는 지시 전체를 인사명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어디 가서 일을 해라, 뭐 장소를 정해주면서 또는 업무를 정해주면서 업무 내용, 뭐 무엇이든 간에 무엇 해주세요. 일을 어떻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걸 처리해 주세요. 이 모든 것을 인사명령이라고 해요, 여러분. 뭐 인사명령은 어쨌든 이 계약 내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근로계약보다 이제 좀 높이 있는 게 뭐 있어요? 취업규칙이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이 있으면 단체협약. 이거보다 제일 우리 현행 법률이죠. 현행 법률이 제일 상위 규범입니다. 상위 규범. 자, 법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이 내용을 벗어날 수 없는 이 안에서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사업 운영을 위해서 실현하기 위한 행위. 이게 바로 인사명령이라는 겁니다. 이 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범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좀 오늘 이 개념을 잡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였냐면, 이제 사용자가 이제 어떤 노동자 하나를 이제 해고시키기 위해서 이제 좀 작전을 짰어요. 나가달라 안 나가주잖아요. 권고사직 했는데 서명을 안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너는 오늘부터 이제 특별한 그 대기 발령 상태이다. 뭐 직위해제라고 이제 부르긴 하는데, 직위해제 상태라는 것을 알리고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직위해제 상태를 얘기하면서 첫째로 임금 20% 삭감. 이거 첫 번째 무시무시하죠. 그 다음 사용자가 이제 조건의 관계, 근속에서 제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회사에 있었어도 너는 다닌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어떤 효과가 나냐면 퇴직금에서 빠지죠. 퇴직금 정산할 때. 근속에서 빠지게 되니까. 그 다음 승진, 불이익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 대기 직위 해제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3개월 하고 뭐 자동 연장 조항을 넣어놨는데, 어쨌든 근속에서 빼겠다. 전체를 다 드러내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간 동안, 직위해제 기간 동안 연차 휴가 사용 제한. 이거 안 돼요. 근로기준법 60조 위반. 임금 삭감 근로기준법 43조 위반. 근속에서 제외한다.
이거는 뭐 우리 판례 법리에서 전혀 허용하지 않는, 예. 간단히 얘기해서 1, 2, 3는 법 위반. 즉 이 직위해제의 명령은 인사명령. 직위해제 명령은 법률 위반. 예. 법률 위반 행위였죠. 법률 위반. 예. 이러한 인사명령을 받고 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나왔던 거죠. 예. 자, 오늘은 이 화두를 가지고 얘기를 좀 드려보는 겁니다. 자, 인사명령이라고 하면은 이제 성질부터 제가 좀 말씀을 간단하게만 좀 드릴게요. 예. 명령이 뭐냐? 이제 법률적으로 이래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계약이랑은 다릅니다. 계약이 아니에요. 이거 근로계약은 쌍방이 의사가 합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용자와 노동자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여기 조건을 걸고 여기서 수락을 해줘야지 이게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계약의 형태라면 인사명령은 사용자가 단독으로 노동자한테 지시를 내리는 행위입니다.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형성권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사용자가 명령을 쏴요. 쏘면은 노동자가 오케이 하든 말든 오케이 상관없어요. 노 하든 말든 효력이 발생해요. 이것이 인사명령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노동자한테 기본적으로 동의권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예. 물론 법원에서는 예외적으로 동의권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근로계약으로 묶어놓은 경우, 예, 그런 경우 빼고는 기본적으로 동의권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사용자가 명령을 내리면은 그 자체로 예, 그냥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자, 오늘부터 뭐 김대리님은 뭐 어디 뭐 있을까요? 뭐 총무과로 뭐 전환을 하겠습니다. 배치 전환하겠습니다. 이런 인사명령이 내려올 경우에는 그 자체로 효력은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뭐 이것이 뭐 법률 위반이든 뭐 권리 남용이든 예. 이런 형태입니다. 그냥 기억하세요. 예. 정당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명령은 정당한 업무 명령이죠. 예. 또는 인사명령. 예. 이 정당하란 수식어에 합치가 되지 않는 명령은 우리가 따라야 할 의무가 있냐? 예, 이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없습니다. 예. 정당하지 않은 업무 명령을 따르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은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도 아니고 뭐 위로 올라가면 강행 법규인 법률의 위반이고 예. 취업규칙은 뭐 당연히 위반돼야 되는데 뭐 있든 없든 일단 법의 위반이니까 예. 이 정당하지 못한 업무 명령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킬 의무가 있냐? 없어요. 이것이 대전제예요. 대전제. 예. 예, 여러분들이 업무 명령을 받았을 때 그것이 정당한지 안 정당한지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뭐 여러분 회사에서 이거는 내가 업무 명령 했으니까 안 지키면 징계할 거야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업무 명령의 성격을 판단은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케이스는 좀 어떻겠어요? 예. 아까 케이스는 어때요? 현행 법률을 위반한 게 명백하잖아요. 정당성이 없는 인사명령, 직위해제 및 대기 발령은 여러분들이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이걸 알았다. 없다는 걸 알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기 발령, 오늘 주제가 이거잖아요. 위법 부당 인사명령 어찌할 것인가? 부당한 건 알았어요. 이런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 제가 근데 이제부터는 좀 실무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이게 아까 제가 처음 사례 드린 그 사례처럼 극명하게 법률 위반인 인사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우리 현행 회사에서 그렇게 회사 사회에서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자, 위법 부당 정확히 말하면은 위법한 거 부당한 거는 좀 다릅니다. 예. 아까 말한 거는 법률을 위반했잖아요. 근로기준법 60조, 근로기준법 43조, 기타 뭐 판례 법리 다 위반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위법하다고 쉽게 판단할 수 있었던 사례예요. 근데 실무상 부당한 것을 판단하는 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물론 그 인사명령이 명백하게 잘못된 인사명령,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의사 선생님이라고 해요. 이런 경우 실제 있어요. 의사 선생님으로 취업을 했는데
가서 뭐 주차 의사선생님을 취업했는데 가서 주차 관리 시켜요. 예. 자, 김 선생님은 내일부터 환자 보지 말고 가서 주차 관리 좀 마저 도와서 해주시죠. 이런 명령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대표 집에 가서 뭐 설거지를 하라거나 뭐 가사 일을 하라거나 우리 직원들을 뽑아서 이런 사례라면 명백하게 그 명령은 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케이스가 아니죠. 대부분은. 예.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가 우리 현장에서는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이렇게 발생하면 이건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업무 명령은 거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자, 아까 같은 케이스 때 어떻게 그럼 해야 될까요? 예. 제가 아까 케이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그 케이스는 뭐냐면 직위해제를 해놓고 직위해제와 동시에 이제 어떤 혼자 쓸 수 있는 이렇게 방을 하나 마련해 놨어요. 이게 방이에요. 방. 예. 여기 보면은 각종 직기류 막 창고예요. 창고. 예. 직기 막 책상 막 다 쌓아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책상 이렇게 떨거리 하나 갖다 놨어요. 여기가 이제부턴 너의 직무 공간이다. 예. 이렇게 덩그러니 하나 갖다 놓은 거죠. 원래 일하던 장소는 다른 건물에 있었고. 예. 자, 이때 이 분께서는 도저히 이게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이거든요. 예. 도저히 회사에 출근할 수가 없다. 예. 이런 상황이었어요. 굴욕감, 모멸감, 자신이 이제 여태까지 여기서 회사에서 해왔던 그동안 뭐 헌신에 비하면은 뭐 굉장한 뭐 충격을 받으신 거죠. 더 이상 출근할 수가 없다. 예. 즉, 이 부당한 또는 위법한 인사명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예. 결근을 하셨죠, 결근. 자, 부당 인사명령, 그냥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결근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이게 포인트예요. 자, 따르지 않는 것과 결근을 하는 것은 달라요, 사실은. 예. 조심하셔야 돼요. 예. 자, 여러분, 제가 전략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솔직히 회사에 결근을 하시면서 어떤 인사명령을 거부하시는 것은 일단은 위험한 방법 중 하나예요. 리스크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다시 설명드리는 게 간혹 부당한 인사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설명드리면은 그냥 대뜸 회사부터 안 나가신 분들 계시는데 일단은 신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도저히 못 나갈 상황인가를 먼저 판단해 보세요. 예. 결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제가 지금부터 드린 말씀을 좀 잘 들어보셔야 되는 거고. 자, 결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여기에 갈 수 없는 상황, 즉, 이 부당한 업무 명령을 행해하러 갈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사용자한테 의사를 밝히시고, 나는 여기 정상적으로 일했을 때 업무 공간에 가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 표시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예.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근무하겠다. 여기서 근무하게 해주면 나는 빨리 나가서 일을 하고 싶고 일을 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분명하게 노동자 입장에서 해주시고 결근을 하셔야죠. 사용자가 일했는데도 여기로 일을 하도록 이 부당한 인사명령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그래도 이 사건은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작정 결근하게 되면은 자, 여기도 나가지 않았고 심지어 여기도 출근할 의사가 없었다. 사용자 쪽에서 이렇게 밀고 들어와요. 안 되지. 예. 자, 보세요. 우리는 여기는 출근할 수 없지만 여기는 출근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가야죠. 예. 자, 이 프레임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좋은 방법은 뭐 있어요? 의사표시 방법 중에 제일 센 게 사실은 내용증명이죠. 뭐. 이 노동조합에서는 다 이걸로 해요. 예. 사실 내용증명 보내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내용증명 보낼 수 없으면은 뭐 문자, 뭐 카톡, 뭐 이메일, 뭐 회사 인트라넷, 뭐 등등 기타 방법을 사용해서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나는 출근을 하고 싶지만 이 부당한 인사명령이 철회되지 못하기 때문에 출근할 수 없었던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잘 밝혀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회사 출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하시면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당하다는 거는 어떻게 판단이 될 줄 몰라요. 이제 업무 명령을 거부하거나 그럼 뭐였어요? 업무 명령 거부에 따른 또는 뭐 결근하면
뭐가 돼요? 결국은 징계로 가죠. 예. 이 두 가지 사유는요 거의 해고예요 사실. 예. 징계해고가 되죠. 예. 징계해고로 가면은 이제 따져보죠. 이제 이 사람이 왜 거부하고 왜 결근했는지를 따져봐요. 예. 그때 이 전제되는 사실이 뭐예요? 인사명령이죠. 예. 자, 인사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예, 거부했고 결근했고 그 다음에 징계해고로 이어졌고, 우리가 이 징계해고가 노동자가 부당하다 해서 따지면은 결국에는 뭘 판단해요? 선제적으로 이걸 판단해요. 이 인사명령이 정상적인 인사명령이었느냐. 예. 제가 다시 그랬죠.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명령은 따를 필요가 없다.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말씀대로 이게 위법, 부당 깨지게 되면은 이 사유는 정당한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 징계해고도 같이 깨지는 거예요. 예. 어떻게 했어요?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그럼 노동자가 윈이죠. 이기게 되는 시스템이죠. 예. 자, 이런 구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부당한 인사명령 어찌할 것인가, 예.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 지표를 제가 설명은 드린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높아지면서 얘기 드리는 건데, 극명한 사례에 대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어떤 항의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는 의사표시로 결근을 하고 다른 데로 원래 정상적인 업무로 되돌려 주라고 요청하는 거, 이 정도는 좋지만 대부분을 모호한 그 사정에 대해서는 거부나 결근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좀 마무리 지으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오늘 이제 실제 있었던 사례고요.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무작정 회사 안 나가신 분들도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컨텐츠를 좀 제작을 해보는 건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궁금하신 사정이 있으시면은 예, 저희 네이버 카페 주소 나가죠. 예, 네이버 카페 주소로 참석해서 예, 질문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좋아요, 구독 예,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구독자가 빨리 많이 늘어야 예. 저희도 영상을 좀 이런 뭐 행사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공개적인 강의도 좀 해보려고 하고, 여러분들 Q&A가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은 일일이 답변을 좀 못 드리고 있어서 좀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김노무사 TV에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예,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잘 인지하고 계셨다가 예,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예.